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최근 폴란드가 1년치 국방 예산에 달하는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구매를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국가방위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27일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 공격기 48대 도입을 위한 기본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전쟁으로 인해 방위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중 폴란드의 무기 수입은 한국 방산의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방위 산업의 선진국들 대신에 한국의 무기를 그것도 1년치 국방 예산에 달하는 수준으로 수입을 했다는 것인데요. 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구매 1년치 국방 예산을 올인을 한 것일까요? 우선 폴란드가 왜 대한민국 무기에 1년치 예산을 투자했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국의 방위 산업 시장과 무기 산업의 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방위 산업 하면 매번 국감에 손나는 국방부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방위 산업은 한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고도의 첨단 기술을 집약시켜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 생산하는 국가기관 산업으로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신사업 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 투자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도 방위 산업이 예산의 힘을 빌려 투자를 해볼 수가 있죠. 국가 안보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국내 방위 산업의 최대 고객은 바로 정부입니다. 국방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방위 산업의 호주가 결정이 되는데요. 국방비는 큰 갈래로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로 구분이 됩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체계 전력화 예산, 전력 운영비는 인건비, 급식, 피복, 정부와 군수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해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방산업체 매출액과 연관되어 있는 국방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예요. 현재 2022년 기준 책정되어 있는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정도로 방위산업 시장 역시 16조 원을 따라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방위력 개선비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휴전국이고 빈병국가입니다. 언제든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가주도적으로 대단히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강력한 국가의 힘을 위해 군사적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즉, 지정학적 원리상 한국은 군수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같은 지질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이 폴란드로부터 방위산업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지정학적 안보 상태 때문입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한국의 방위산업에 더욱 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 부문별 골고루 전문화되어 있는 대표 기업들 덕분이에요.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 함정 잠수함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유도무기 전자는 LIG 덱스원, 한화, 화약방사는 한화시스템, 탄약은 풍산과 한화, 지상장비는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으로 각 부문별로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산물자 국산화 의지, 방산의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성격, 방산기업 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유지 등으로 방산업체들의 각 분야에 대한 공고한 시장 지위를 형성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은 전후 70년 동안 끊임없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고, 높은 기술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기업의 첨단 기술을 보유해 후속 지원 역시 가능하죠. 결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후속 지원이 신속한 점은 폴란드의 입장에선 한국 무기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로의 수출은 향후 다른 유럽 국가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 바로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방산업계에서 정보 및 지휘체계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사업 영역인 철매투, LSM 체계 개발, 탄도탄 작전 통제석 성능 개량, 군 정찰위성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감시 정찰 및 전략적 표적 타격 체계 등 한화시스템이 다루고 있는 주력 분야가 저기 위에 있는 우리 윗동네 노스코리아가 언제 펀치를 날릴지 모르는 국가안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고도화가 요구되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첨단 고도화가 요구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한화시스템의 방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이란 것이죠. 실제로 실적 역시 매우 우수합니다. 2017년 매출 8,586억 원, 영업이익은 309억 원, 당기순이익은 140억 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 연매출 1조 돌파 이후 2018년, 2019년, 2021년 매출 신장률 30%대를 보여주며 4년 만에 매출이 3배로 뛰는 기염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향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상회하는 7.1%로 예상이 되면서 방산업체의 시장 파이를 좌우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0.3%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방산업체들은 정부의 수요 파이 증가에 따라 당연히 그 시장 속에서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폴란드발 호재로 인한 일회성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5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탈세계화는 방위산업의 성장 초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의 정치,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계화였습니다. 21세기 초 골디락스 시대의 기반이 됐던 세계화의 패러다임은 시장의 개방과 자유무역 및 국제 분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신냉전 시대 도래로 인해 중러가 주도하는 경제권과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주도한 경제권으로 냉전 시대와 같은 경제 블록으로 회귀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 에너지 전쟁, 반도체 전쟁 등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격변한 보호 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대표적인 사례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타가 되었죠. 이는 단순히 글로벌 갈등이 경제 문제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세계어로 형성이 되었던 그린벨트가 러시아의 버튼으로 해제가 되며 더 이상 전쟁은 영화 속 허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결국 침공했고 중국은 대만을 집어삼킬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한국과 북한 등 세계 전쟁의 도화선들이 이제는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죠. 실제로 2020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1조 9,8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국방비 지출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시작된 탈세계화 시점부터 말이죠. 미국은 2022년 국방비를 역대 최대로 증액하며 패권 경쟁에 도전하는 중러 연합에 대한 압박을 시사했고 중국은 대만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방비 지출액을 7.1%를 증액했습니다.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의 독일은 자국 안보 확립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했습니다. 불안해진 유럽의 안보에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죠.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군비확장에 나서면서 냉전 종식 후 30년 만에 군비확장의 시대로 유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탈세계화의 시작으로 방위산업은 배터리, 반도체 못지않은 주요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반도체, 로봇, AI 등 첨단 산업이 융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산업인 만큼 방위산업의 성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들과 성장의 궤에 함께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해제시킨 세계화의 그린벨트 해제와 탈세계화 속 방위산업은 이제는 배터리, 반도체, IT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산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방위산업을 폴란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접근하신다면 그것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향후 수주계약 공시 등을 통한 정확한 물량과 납기, 대금 조건 등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수익 추정을 반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멀티플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상황인 특징을 지닌 만큼 국제 정세를 감안했을지 수출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납품이 아닌 최소 3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관련 업체 중장기적 실적 흐름 개선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탈세계화가 진행된 매크로적 경제 향방은 전국적으로 방위산업의 성장에 촉력화를 할 것입니다. 냉전 종식 후 30년 만에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군비확장 시대로 유턴을 하며 방위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첨단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로봇, AI 등 신사업 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IT, 반도체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성장 역시 촉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산업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근본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수입으로 인해 방위산업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방위산업의 성장 촉매가 단순한 폴란드의 수입뿐만이 아닌 탈세계화로 인한 신냉전 시대 진입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달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